자, 교재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입문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이번 시간은 행정의 의 파트에 그 행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일단은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네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별표는 안 나와 있죠. 그만큼 출제 빈출 형태가 좀 적은 파트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져갈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 네 가지 형태. 일단 행정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왔는지 발달의 흐름이나 변천을 묻는 게 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 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8페이지 잠깐 펴보자. 8페이지에 한눈으로 보는 핵심에서 행정의 개념 발달사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행정 개념의 발달사를 시대순으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 이렇게 묻는 게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관리설 다음에 통치기능설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문제. 다시 원위치. 두 번째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행정학은 역사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행정현상을 정치현상과 동일시하는 입장이 있고 야 아니다 행정은 정치와 다른 거야 분리해서 경영처럼 관리하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정치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행정 일원론이라고 얘기하고 아니야 정치하고 분리해서 행정을 경영처럼 관리하는 것으로 봐야 돼. 그걸 정치행정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하고 정치행정과의 양자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다시 2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거기 한눈으로 보는 핵심 해가지고 그 행정관리설하고 중간에 정치행정 2원론이라는 게 나왔죠. 옆에 1원론, 2원론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 행정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짝짓기 문제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짝짓기 형태를 좀 주의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다시 원위치. 자, 세 번째 나온 게 윌슨의 개념 정의 나왔는데, 자, 윌슨을 보통 우리는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최초로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 예의를 갖춰야 돼. 그래서 그 행정학의 시조가 되는 윌슨한테 윌슨님 당신이 얘기한 개념 정리는 제가 외우겠습니다 하는 것이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 개념 정리하는 거 가져가시고. 그다음 4번에 나온 게 보편성과 특수성. 자, 이 보편성을 보통 광의의 개념이라 그러고 특수성을 협의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념 두 가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묻는 것도 한 문제입니다. 굳이 지금 얘기한 출제 포인트 네 가지 가운데 최근에 등장했던 문제가 2020년도에는 우리가 군무원 시험이 있어요. 군무원 일반 행정 파트에서 행정학 문제가 나왔던 게 3번의 윌슨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해 나왔었고 그 4번의 보편성과 특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2년 전인가요? 국가직 문제에서도 보편성, 특성 자체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걸 개념화시키는 지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념을 본격적으로 입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1880년대 후반에 등장했으니까 기껏해 역사가 130년 내외 정도 흘러갔죠.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이나 법학 같은 경우는 역사가 1000년이 넘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행정의 개념 정의는 인접사회과학에서부터 먼저 개념 자체를 접근합니다. 접근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법학의 관점에 따라서 개념을 정의하는 입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니야 정치나 경영의 관점 갖고 행정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 상단에 법학의 관점에 따라서 개념 정의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정, 법학적 행정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나 경영 논리에 따라서 개념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은 행정법을 배워요, 행정법을 배워요, 행정학을 배워요. 행정학을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정의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별도로 학습을 합니다. 아마 내일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시간에 별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그 4페이지 하단에 상권분리 공제설 국가목적 실현설 해가지고 오른쪽까지 기관 양태설 5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요 행정학적 행정개념 정의예요. 그럼 이것도 다시 2가지 관점에 따라 나눠서 얘기하겠죠. 하나는 정치의 시각으로서 개념을 이해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 경영의 마인드로서 개념 정의하는 입장으로 다시 양분됩니다. 그럼 이게 상단에 요 정치의 개념 속성으로서 이해할 때하고 하단에 경영의 속성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 이해할 게 서로 상반된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행정을 정치의 논리에 따라 이해할 때는 행정의 성향 성질에는 경영이 없다고 봐야 되겠고, 행정을 경영의 마인드 갖고 이해할 때는 행정의 성격에는 정치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서로 상반된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정치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우리가 정치를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거든요. 그럼 이것은 의미가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둥글둥글 어울린다 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둥그럴 문방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채찍으로 때린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뭐냐? 경우에 따라 서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싸움질하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 서로 만나서 타협하기도 하고 둥글둥글 어울리면서 궁극적으로 발을 정자, 요 바람직한 것을 구현하기 위한 통치 형태를 우리는 보통 정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시 보자. 경우에 따라 서로 멱살 잡고 싸움질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발을 정자, 바람직한 것을 구현하기 위한 통치 형태를 우리는 정치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모든 정치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데, 이렇게 사회과학에서는 이렇게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학자들 자체가 공유하는 언어로서 등장을 시켰어요. 자, 우리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가치 지향성이라고 하자 얘기했고, 이렇게 행정 자체를 얘기할 때 이게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쪽으로서 개념을 정의할 때는 행정의 성질을 뭐로 보고 있다? 정치로 보고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그럼 인간의 존엄성 구현,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해야 하네. 하죠. 이럴 때는 행정을 정치의 성질로서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행정이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활동 마찬가지죠.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죠. 이럴 때는 행정의 성향을 가치 지향성으로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이 가치 지향성 의미가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도 가치 지향성이라고 얘기하고,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도 가치 지향성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도 뭐라 그런다? 가치 지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의도 가지고 보자. 영희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철수가 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가치 지향성은 철수 행동을 얘기할 때 철수가 달려가든 날아가든 빡빡 기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굴 만나기 위해? 영희를 만나기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가치 지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가치 지향성은 2가지 의미가 있구나. 하나는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도 가치 지향성, 또 하나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도 가치 지향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행정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이러한 가치 지향성으로 파악할 때는 행정의 논리를 물어본다? 정치로 본다고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사회과학, 행정학 용어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 전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자, 2번째. 우리가 정치를 하는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바로 뭐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행정현상을 권력현상으로 이해할 경우에도 행정의 시각을 뭐로 파악한다? 정치로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꼭 가지고 갈 게 이제 정책 결정이라는 단어를 적어봤어요. 자, 이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정책 결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정책 결정한다. 그런 걸 또 많이 쓰죠. 뉴스라든가 TV에 신문이라 보면은 정치판에 보면 정치 결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정책 결정은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대안 선택하는 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현대 행정의 7단계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얘기했잖아. 자, 그럼 여기 보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대안 선택을 정책 결정이라고 얘기했고, 이 대안 선택 자체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입법 활동이 있고 또 하나 의결 활동이 있어요. 의결. 뭐 예산을 의결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지임 의결한다 들어봤죠? 이걸 보통 우리가 대안 선택 정책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그냥 입법 활동을 정책 결정으로 봐도 무방해요. 무슨 활동을? 입법 활동을. 아까 이런 얘기했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걸 정책 결정이라고 그랬죠. 부패 방지법 제정 정책 결정. 됐습니까? 입법 활동. 이 정책 결정을 대표하는 것은 그냥 입법 활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사학 지문을 읽을 때 정책 결정이 나왔다. 잘 모르겠다. 그럼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이 입법 활동이 정책 결정인데 입법 활동은 이건 본질적으로 어디서 하는 게야? 국회에서 하는 게야? 행정부에서 하는 게야? 국회 입법부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입법부 소속이라 그래, 행정부 소속이라 그래. 그렇죠? 입법부 소속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자체는 당연히 입법 활동을 해야 하네.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정치한다 그래, 행정한다 그래. 정치한다 그러잖아. 그럼 다 끝났네. 정책 결정은 입법 활동이고 입법 활동은 입법부가 하고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정치를 하는 거니까 행정 현상을 정책 결정 현상으로 이해할 때도 행정의 색깔을 뭐로 본다? 정치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 얘기했어요. 가치 지향성, 두 번째 권력 현상, 세 번째 정책 결정. 이 세 가지로 볼 때는 행정의 속성을 뭐로 본다? 정치로 본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5페이지에 날개를 잠깐 보세요. 날개. 5페이지의 날개. 행정의 정석성학의 다양한 의미. 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한번 읽어보자. 행정학에서는 정석성격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 정치란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 국회의 분파 집단들, 뭐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쪽 나왔어요, 여러분들. 각각 지향하는 가치, 자, 가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멱살 잡고 싸움질하고 대화 타협한다.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고 정책 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정책 성격이라 한다. 따라서 정책 성향에는 가치 판단적 성격을 가치 지향성 그러는 거예요. 대화 투쟁, 권력 현상, 정책 결정. 됐습니까? 이렇게 파악할 때는 행정을 정치의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이항구로 간주하고, 자, 이제 반면에 이제 경영의 관점을 또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학 능력 시험 볼 때 사회과학과 관련돼서 가치 판단과 대별되는 판단 양식을 얘기해라. 그럼 뭐라고 배워? 사실 판단이지. 사실 판단. 제가 이것과 이러면 서로 상반된 관점이라 그랬죠. 그럼 가치 지향적, 가치 판단적 성격은 정치가 되는 거고, 반면에 사실 현상으로 이해할 때는 행정의 관점을 뭐로 본다? 경영의 관점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현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띄워주고 있어. 그럼 행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띄워주는 거야. 왜? 사실행위가 바로 뭐야? 현재 그냥 등초본을 띄워줘, 안 띄워줘? 띄워주죠. 이렇게 할 때는 사실현상 그런 거고, 이렇게 파악할 때는 행정을 정치가 아닌 관리, 경영의 마인드로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영을 그냥 관리라고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관리 현상.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죠? 이거 관리라고도 번역을 한다. 행정이란 사물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해 돈을 관리해 이렇게 관리하는 현상으로 파악할 때도 행정의 관점을 물어본다. 경영의 관점으로 본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 상단처럼 행정을 요 정치의 관점으로 파악할 때는 본질적으로 정치와 행정은 같다 안 같다? 같다요. 상단을 우리는 정치행정 일원론이라고 얘기하고 하단처럼 경영의 마인드로 파악할 때는 정치와 행정은 서로 다른 거다 하여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요 정치행정 이원론을 정치행정 이질론이라고도 얘기해. 그럼 다르다 그런 말이야. 그럼 이쪽을 이질론으로 파악할 때는 이건 뭐야? 정치행정 상단은 동질론이라고 할 수 없어. 상단을 동질론. 이원론은 정치행정 이질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행정학 역사가 짧다 보니까 미국서 등장한 행정학 교재를 국내 학자들이 번역할 때는 번역을 약간 다르게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원론을 이질론으로, 이쪽에 일원론을 동질론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아까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제가 이걸 행정 그랬는데 이걸 이제 공행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비즈니스 A로 파악할 때는 이걸 여러분들 사행정이라고도 얘기해. 경영을 사행정. 그러면 하단처럼 행정을 경영으로 파악할 때는 공행정과 사행정은 같다 안 같다? 다시 보자. 경영을 다른 말로 사행정이라고 얘기했어요. 행정을 그러면 이게 경영으로 파악할 때는 공행정과 사행정은 본질은 같다 틀리다? 같다가 맞겠지. 같다가. 행정 현상을 경영과 똑같이 파악한다 이게야. 그래서 여러분을 공사행정 뭐라 그러냐? 일원론이라 그러고 상단을 우리는 공사행정 뭐라 그런다? 이원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지죠. 정치행정이 2가 되면 공사행정 뭐가 돼? 1이 되고 정치행정 1이면 공사행정은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칠판에 정리한 이것은 요거는 이제 개념을 정의하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위한 여러분들 수학의 공식과 똑같아요. 분석의 틀이야.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틀이니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행정을 가치 지향성, 권력 현상, 정책 결정으로 파악한다. 행정의 속성을 뭐로 파악한다? 정치로 파악한다. 사실 현상, 관리 현상으로 파악한다. 행정의 속성을 뭐로 파악한다? 경영으로 파악한다. 정치로 파악할 때는 정치행정 1, 경영으로 파악할 때는 정치행정 2가 된다. 근데 정치행정 1이면 공사행정은 2가 되고 정치행정 2가 되면 공사행정은 1이 된다 하는 형태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이 형태는 지우겠습니다. 칠판에 판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보겠는데 행정학은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론의 형태가 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미국식 행정학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 다 미국의 학자가 나오지 왜 다른 나라 학자들은 거의 안 나와. 98%가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을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미국 역사의 흐름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1776년 자, 이걸 먼저 정리해 보겠는데 이건 여러분들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일단은 1772년부터 1801년도까지는 미국의 초대 재무성 장관을 지낸 해밀턴 사상이 주창되고
이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고 얘기하죠. 해밀턴주의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초창기에 국가가 등장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나 기구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창출이 요청됐겠죠. 그래서 이런 건 강력한 중앙집권 사상으로 전개된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01년부터 29년까지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의 사상 자체가 주창됐고, 이 중앙집권이 약 30년 동안 미국사를 지배하죠. 그럼 이에 대항하는 사상이 등장하는데, 중앙집권의 반대말을 뭐라 그러죠? 지방분권. 그래서 지방분권 사상 자체가 지배하고 등장했다.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걸 얘기한 게 바로 제퍼슨이야.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한 사람이고 3대 대통령이고. 자, 그리고 이제 1829년부터 1887년까지는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잭슨의 사상이 주창되고 지배했다. 그 잭슨주의가 지배하는데, 이 잭슨주의를 일명 우리는 역관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역관주의. 자, 역관이란 말은 영어로 스포일즈란 말을 쓰는데, 스포일즈. 이거 나중에 인사행동 형태 다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는 역관은 다름 아닌 이제 전리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리품. 노획물.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획득한 노획물을 엽관, 전리품이란 말을 써요. 그럼 왜 잭슨의 사상을 엽관 전리품주의라 그랬냐? 자, 미국은 제5대 몰로 대통령 때 대통령 임기 4년법 자체가 법제화 돼. 즉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토대로 대통령이 새롭게 여러분들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때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했다. 그럼 민주당한테 공무원 임명권을 줘, 여러분들. 공화당이 집권했다. 공화당한테 공직 임명권을 줘. 그럼 공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전리품 엽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잭슨의 사상을 엽관주의, 전리품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전리품주의인 엽관주의는 나중에 인사행정 때 제가 자세히 학습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전리품주의가 무엇인가, 엽관주의가 무엇인가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돼. 근데 엽관주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각종 문제점이나 부작용 자체를 등장을 시켜. 그 문제점이나 부작용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집권당이 공직의 임명권을 갖다 보니까 공금을 유용행령에서 집권당의 정치 자금으로 쓰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행정의 부패가 반영이 돼버려. 또 하나, 공무원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게야? 국민한테 봉사하는 게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권당의 사냥개가 돼버려. 집권당의 사냥개 사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진정한 국민을 위한 위민. 위민은 국민을 위한다 그런 말이야. 위민사상 확보를 어렵게 하죠. 이 등등등등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게 역관제예요. 그래서 이런 역관제의 문제점 자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 1887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로 있었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은 행정의 연구다라고 하는 아티클, 논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행정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을 하죠. 이 사람은 행정을 뭐라 하느냐? 행정은 이러한 집권당,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의 영역이라 그랬고, 여기에 근거한 최초의 개념이 탄생하는데, 이걸 소위 우리는 행정관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관리설. 자, 그럼 행정관리설. 자, 개념을 한번 다듬어보자. 행정이란 관리하는 게야. 뭘 관리해? 국가 사무를. 집권당의 시녀 사냥개가 아니라 집권당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것이 행정으로 파악해. 그러니까 행정이란 국가 사무, 공공사무 같은 말이죠. 사무를 관리하는 것이 행정이다. 행정관리설. 그럼 정치로부터 행정을 이렇게 분리한 거야? 행정을 정치에 예속한 거야? 분리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했다 하여 정치 행정 이원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쪽에 정치 경영 얘기하면서 사실 현상, 관리 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행정을 정치로 파악해, 경영으로 파악해.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거로 파악할 때 사실현상 관리. 기억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은 공사행정은 뭐가 돼? 정치행정이 2면 공사행정은 이원론. 자, 이에 대한 닉네임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달리 다른 별칭이야.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 기술적 행정학. 기술적 행정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학자를 얘기할 때는 이 우드로 윌슨은 꼭 외워둬야 돼. 왜 그럴까? 1887년도에 개념을 최초로 정의했죠. 그 사람을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요 1887년을 미국 행정학의 출발점으로 이해합니다. 미국 행정의 출발점 1887년 최초로 개념 정의했다. 미국 행정 아버지 우드로 윌슨. 자, 윌슨 나왔으면 한 사람 더. L.D.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다? L.D. 화이트. 자,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를 써. 자,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보자. 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행정관리설에서 6번에 보시면 L.D. 화이트 최초 행정학 교과서 뭘 썼다? 행정학 입문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게 출제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최초 행정학 교과서와 저자로서 올바로 연결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이트 이름 시오리오.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실게야. 이게 최초 행정학 교과서 화이트. 윌슨은 미국 행정의 아버지. 두 사람 전투부 여두시고 최근에 7급 문제에 나왔던 사람이 그 밑에 보시면은 7번에 굿나우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름도 재밌잖아. 나 지금 행복해 굿나우. 이 굿나우는 1900년도 정치와 행정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정치란 국가의사의 표현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행정이다 해가지고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을 구분한 게 굿나우예요. 그래서 이 굿나우가 얘기한 것 이것도 출제 한번 나왔었어요. 알았었습니까? 자, 그럼 지금 얘기한 여기 보자. 윌슨, 화이트, 굿나우. 자,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선생님. 미국 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외워야 합니까? 우리 교재에 출제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 20명 내외 정도로 압축이 돼. 근데 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이 아파트에 나와. 그러니까 뭐 지금 굳이 외우려 그러면 잘 안 외워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먼저 가지고 가세요. 오늘 배운 세 사람 정도는 일단은 기억에 남아 안 남아? 남죠. 윌슨, 화이트, 이름 재밌잖아. 굿나우.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남을 테니까 그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굳이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여러분들 몇 번씩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여간에 일단은 행정관리설을 학습을 했고 자, 두 번째 등장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1930년대부터 1945년도까지 지배한 또 하나의 개념.
바로 행정 행태설이 탄생하는데, 일단 행정 행태설 자체를 제시한 학자, 미안합니다. 큰일 뻔했다. 통치 기능설이 등장하는데, 자, 모든 용어는 용어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볼까? 역관주의, 행정이란 전리품이다. 그거 아니야. 여기 보자. 행정관리설. 행정이란 관리한다. 뭐 공공사무를. 그러면 통치기능설은 뭘까? 행정이란 통치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치기능설이 끝났네. 그럼 여러분들은 통치가 무엇인가 의미만 잘 알는데, 통치. 자, 이 통치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최초의 권력 분립을 얘기한 학자 그러면 떠오른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올라? 로크란 사람이 있어요. 존 로크. 아마 고등학교 때 사회계약서를 배웠을 거야. 근데 로크 자체는 시민정부 이원론이란 저서 1756년도 작품인데, 여기서 통치란 뭐하고 뭐, 통치를 입법활동과 집행활동을 통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럼 끝났네. 행정이란 입법활동도 하고 집행활동이란 기능을 다 수행한다고 부른 거예요. 이제 행정이 뭐도 한다? 입법활동도 한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활동은 뭐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아까 정책 결정을 대표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행정은 정책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통치기능설 개념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행정이란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일련의 기능을 수행한다. 통치기능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행정이 바로 뭐다? 정치가 담당했던 입법활동도 행정이 한다, 안 한다? 다시 한번, 입법부가 담당했던 입법활동도 행정이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정치행정 1이야, 2야? 그렇죠? 정치행정 1원론이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것이 행정학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어려운 파트야.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행정학은 맨 앞이 제일 어려워. 갈수록 쉬워져. 그럼 공사행정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2원론. 안 적겠습니다. 그 다른 별칭이 있어요. 이놈을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적 행정학. 이거 뭐라 했어요? 기술적 행정학. 다른 별칭이에요. 학자, 여러분 교재 두 사람 나오는데 학자는 안 나와. 마샬 디목 애플비가 나오면 둘째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자. 1930년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 뭐가 떠올라? 30년대 그러면 떠오르는 거. 경제 대공황. 자, 공황 이후에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입법국가 해가지고 입법부가 아주 힘이 센 정부 형태를 운영했죠. 근데 공황 이후에 입법부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입법부의 역할 자체를 일반 국민들이 비판하고 거꾸로 행정부 네가 대신 다 해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행정부가 힘이 세진 국가 탄생에 행정부가 힘이 센 국가를 보통 우리는 행정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행정국가의 등장과 함께 탄생한 게 통치기능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활동도 행정부가 하는 걸 얘기해요. 자, 행정부가 입법활동하는 거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령, 명령을 제정해야 하네. 하잖아. 총리가 총리령 제정하고, 그렇죠? 장관이 부령 제정해야 하네. 하죠. 이게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통치기능설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 정리할 것. 1945년부터 1960년도까지 지배한 것. 이때 지배한 것이 이제 행태설이 탄생합니다. 행정행태설. 일단 행정행태설 자체의 개념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개념을 정의해. 사이먼. 자, 행정에서 가장 말 많은 자 그러면 사이먼이에요. 학자를 물어보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사이먼 나왔다. 사이먼만 찍으면 답이 돼. 그만큼 말이 많아. 정답이 50%야. 그만큼 말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사이먼이 행정행태설을 만든 이유는 아까 미국 행정의 출발점이 언제라 했어요?
1887년부터 여기까지 약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다. 근데 이게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도 아직까지 행정학은 다른 학문처럼 이론적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다, 확립이 안 돼 있다고 비판해. 역사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학도 하나의 온전한 학문,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학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걸 이제 과학화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한다? 과학화. 그래서 행정학의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한 개념 정의로 탄생한 게 바로 뭐다? 행정 행태서래요, 여러분들. 과학화를 추구하기. 자, 특히 이제 이 사이먼은 행정학의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뭘 인용하냐면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인용합니다. 뭘 인용했다? 자연과학적 방법론. 나중에 자세히 배울게요. 지금 맛만 보겠습니다. 행정행태서는 접근 방법 때 자세히 배워. 이거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맛만 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연구의 대상은 자연현상이죠. 그럼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것은 가치의 법칙이야? 사실의 법칙이야? 가치는 바람직하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그럼 자연현상은 당연히 사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잖아. 그죠? 물은 100도에서 여러분도 끓어서 순기가 되고 살짝 이러이러하다냐.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정학도 자연과학처럼 하나의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자연과학처럼 사실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 그걸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무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적 행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자고 파악한 게 사이먼이에요. 동사무소 가니까 공무원들 보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대부분 법규를 중시하는 행태를 공유하고 있어. 그 행정이란 바로 뭐다? 법규를 중시하는 행태, 행정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공무원들 보니까 여러분들 근무하는 시간대 없이 근무 태도를 갖고 있어. 행정이란 시간대 없이 근무 태도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한 사실적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공무원이 보이는 사실의 모습 그 자체가 행정이다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 사실 현상을 행정 현상으로 파악을 했어요. 아까 제가 사실 현상, 관리 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행정을 경영으로 파악해, 정치로 파악해. 그렇죠, 경영. 그러면 정치 행정 1이야, 2야? 정치 행정 2원론이죠. 그렇죠? 근데 앞에 2원론 나왔죠. 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신자를 붙이기도 하고 신자를 빼기도 해. 공사행정은 뭐가 되는 거야? 공사행정은 1원론. 그러니까 정치행정이 2면 공사행정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98%입니다. 2% 아닌 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때고. 정치행정 2원론, 공사행정 1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자세히 학습할 게요. 지금 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에 등장한 또 하나의 개념 정의가 있는데, 자, 교재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 자, 8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8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한노로 보는 핵심 나왔죠? 행정관리, 통치기능, 행정행태, 그 다음 발전기능설로 한 거 봐. 자, 발전기능설은 맨 밑에 특징 나온 거 봐. 어디를 중심으로? 개도국 나왔죠? 박스에. 개도국은 후진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자, 1960년대에 등장한 것이 발전기능설인데, 이 발전기능설은 그동안 연구는 보통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했고, 근데 60년대 들어와서 발전기능설을 제시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연구 공간을 이동해 어디로? 후진국가, 개발도상국가로 이동을 해.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개념으로 만들어낸 게 발전기능설이에요. 그럼 발전기능설은 자, 용어에서 알듯이 바로 뭐다? 행정이란 뭘까? 행정이란 발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시행한다 해서 발전기능설이에요. 모든 것이 용어가 함축하고 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럼 발전행위는 어떻게 수행하냐? 자, 일단 여러분들 개발도상국가는 물어볼게. 행정부가 힘이 세, 보통 입법부가 힘이 세. 대통령이 힘이 세, 국회가 힘이 세. 개도국.
자, 물어보자. 현재 우리가 대통령 이름 뭐예요? 국회의장 이름 뭐예요? 모르잖아. 우리가 역대 10부터 여러분들 50까지의 대통령 이름 다 알죠? 50 누구야? 전두환. 그 다음 60은 누구야? 노태우. 그 다음 김영삼. 그 다음에 누구?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다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도 알 거예요. 근데 국회의장 이름 몰라. 왜 그럴까? 한국은 그동안 후진국가 개발도상국가였죠. 그럼 후진국가 개발도상국가는 항상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고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행정부가 힘이 센 게야. 그래서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고, 그럼 물어보자.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은 행정이 뭐도 한다? 정책 결정도 한다란다. 한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겠죠. 만약에 정책 결정 집행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통치 기능설과 거의 같아. 그치? 그래서 하나 집어넣는 것이 바로 뭐다? 기획을 담당한다 이 말이야. 기획.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후진국가는 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이다, 경제사회개발계획 5개년 계획이다, 6개년 계획이다, 3개년 계획이다 해가지고 나라마다 추진하는 게 틀려. 그래서 요 계획도 함께 담당하는 것이 행정이다, 발전기능설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개념 나온 거 보시면은 정책 결정 집행 기획을 담당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보세요. 행정이 입법 활동 정책 결정도 해. 그럼 정치행정 1이야 2야. 그죠, 1원론. 자, 볼까요, 여러분들? 발전기능설 해가지고 중간에 정치행정 1원론 나왔죠. 그리고 밑에 학자가 나왔어요. 에스만이라는 학자, 엑스맨 동생이야. 에스맨. 이었죠? 에스맨이 이를 대표하고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주장한 거 발전기능설이에요. 자, 그리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배울 테니까 일단 개념적인 발전기능설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맨 앞에 행정관리설, 행정은 뭐다? 공공사무 관리한다. 자, 그 밑에 다른 명칭이 있다. 뭐 기술적 행정학 얘기했고, 그 밑에 정치행정 1이야 2야. 2원론 얘기했죠. 최초의 개념정의 윌슨, 최초 행정학 교과서 화이트. 아까 역관지 폐단을 극복할 목적으로 등장했다 안 했다? 했다. 아까 여기 역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887년대 윌슨이 개념 최초 정의했다 얘기했죠. 자, 두 번째 통치기능설. 행정이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기능적 행정학 나왔고 그 밑에 정치행정 1 나왔죠. 하단에 행정국가의 대두와 함께 탄생한 것 통치기능설. 됐습니까? 옆에 행정행태설. 행정의 본질, 공무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적 행태겠죠. 중간에 정치행정 2원론 얘기했고 학자 말 많은 자 한 사람만 유다니고 사이먼. 이건 행정학의 과학화를 추구하기에 등장한 개념 행정행태설. 자, 발전기능설 60년대 정책 결정 집행 기획을 담당한다. 정치행정 1 얘기했고 학자 S만 얘기했죠. 후진국가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등장한 개념정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정의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학습을 했고, 자, 하나 더 정리할 게 지금 8페이지의 맨 위에 시마 노트에 행정의 개념을 아까 보편성과 특성에 근거한 개념정의 좀 구분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보편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주체를 불문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든 기업이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보편성은 물어보자. 그냥 정치행정, 공사행정 1이야 2야. 공사행정으로 볼 때는. 행정이야 정부가 하든 기업이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럼 뭐야? 공사행정은? 다시 보자. 정부가 하든 기업이 하든 상관이 없어. 구분을 안 해. 그럼 공사행정 1의 관점이죠. 주체를 불문하고 나온 거 보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협동 행위로 파악할 때는 보편성이에요. 정부가 하든 기업이 하든 군대가 하든 교회가 하든 노동조합이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광의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자, 특수성은 주체가 명시가 돼. 보시면은 공익 달성을 위한, 그 다음 뭐가 나와? 그렇죠. 정부관리제. 주체가 나왔죠. 행위. 이걸 그래서 협의의 개념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이거 2년 전에 7급 문제에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자, 뭐 행정은 지금까지 본 것이 시대에 따라 공간에 따라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개념 정의가 참 어렵다고 얘기한 두 명의 학자가 나와. 한 사람 왈도가 나왔고 또 한 사람 볼스토프. 근데 볼스토프는 행정법학자야. 그래서 행정법에 나오지 행정학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왈도가 파악한 개념인데, 왈도에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보겠는데, 행정에 대하여 한 문장 정의, 그 밑에 지적 마비 초래. 됐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한 문장 정의, 그 밑에 지적 마비 초래. 자, 학자가 누구예요? 왈도야. 개가 짖을 때는 왈왈왈 이렇게 짖지 않죠? 개한테 말리면, 물리면 마비가 돼야 한다. 그렇게 보면 돼. 외우는 방법이야. 왈도, 물렸다, 지적 마비. 자,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의는 그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행정의 개념 파트고라는 내용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지금 8페이지에 일단은 개념의 발달 계부에서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 발전기능설 묻는 거 한 문제. 다시 교재해 보세요. 그리고 정치행정 1, 2 해가지고 행정관리설, 정치행정 2원론, 통치기능설 박스에 중간에 1원론, 행정행태설 2원론, 발전기능설 2원론 연결시키는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맨 밑에 역관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건 뭐다? 행정관리설. 행정국가의 대도 함께 탄생한 것, 통치기능설. 이건 작년도에도 지문이 나왔었죠. 통치기능설. 그리고 행정의 과학화, 행정행태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등장한 것, 발전기능설. 요 문제는 여러분 올해 지방직 문제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방직 문제 진짜. 정치행정 1, 2를 구분시키는 문제도 올해 지방직 문제에서 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개념 정의는 그 상태로 끝내고 좀 쉬었다가 또 제 2절 파트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